또 한 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이제 개장을 현재 43분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말 악재의 풍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당연히 하락 우하향이었죠. 어떤 이슈였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미국으로 갑니다. NBC 뉴스 보시죠. 미국 정부에서 이르면 목요일 29일에 시리아를 공습 가능하다라고 발표하면서 보시다시피 항공모함이 몇 대가 가고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전투기가 먼저 상륙을 하고 해병대하고 해군이 어떻게 진격하고 어디를 교두보로 확보할지까지 현재 플랜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CNN 보시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출격 준비는 완료됐다. 여기 나온 대로 대통령이 오다만 내리면 간다. 목표는 시리아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이제 각국 서방에서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타임즈입니다. 앞에서 보신 미국이 이번에도 선봉장 역할을 하고 현재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터키가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데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참 묘하게도 그 지난 이라크전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명분은 전 인류 평화에 위협이 되는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네, 화학 무기가 있네 이랬지만은 몇 년 동안 이라크를 완전히 이잡듯이 뒤집어 놓고 보니까 결국 차단하려고 했었던 거는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다 넘어갔죠. 이번 시리아 사태가 중요한 이유를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BBC 뉴스의 기사 보시죠. 이번 시리아 핵심 관련 국가 10개국. 먼저 터키, 사우디,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 이렇게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나와 있죠. 저는 당연히 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오랜 분쟁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몇 대째 농사 짓고 장사하고 잘 살고 있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너무 황당해가지고 증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증거라고 내놓은 게 성경책. 거의 이걸 보고서 어이없이 쫓겨나다시피 나갔는데요. 이 중동 지역 당사국은 레바논,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렇게 5개국이 표시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핵심 관계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 집권하고 있는 알 아사드파는 러시아하고 상당한 우방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에서 왜 또 미국에 나서느냐? 내정 가선 말아라. 중국도 역시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이라 그러네요. 신화통신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저렇게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지만 사진에 보시는 반기문 우리 유엔 사무총장께서 연설을 통해서 시리아의 유엔 조사단 파견을 촉구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심지어 파견을 하기도 전에 미국이 저렇게 단독으로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스탠스가 들어있습니다. 시장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중동 지역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수가 2.38%, 사우디 타다월 지수가 4.12%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미증시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체크해 보실까요? 로이터 통신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시리아라는 단어가 등장할 줄 알았죠. 경제지표라든가 개별 기업 같은 미국 증시의 이슈들은 모두 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 가능성이라는 메가톤급 불확실성에 묻혀버린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미국 금융업종, 원자재 업종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지수는 장중 한때 20%가량 급등했지만은 장후반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면서 11.87% 오른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최고점에서 끝나진 않았죠. 현지 전문가 시황 한편 들어보시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웰스 매니지먼트. 오늘 미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축소하고 안전 자산을 늘리는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를 보면은 이게 뚜렷하게 확인이 되겠네요. 사실 이거를 강동진 박사께서는 오비이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좋은 건데 오늘 같은 날은 대외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 국채라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제 2.7%대로 내려와서 2.79였다가 오늘은 2.71까지 현재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인 해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보신 대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오다만 있으면 진짜 바로 시동 건다 전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키는 오바마 대통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해 이라크 종전선언을 직접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1년도 안 돼서 시리아하고 전면전을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갤럽의 미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표 보시죠. 이거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조사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 1시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긴급 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일 대비 하루 만에 3%포인트 떨어진 42%, 불신임률이 49%로 2%포인트 상승한 상태고요. 자료를 보셔도 지금 현재 42% 지지율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올 들어서 사실상 최저 지지율입니다. 전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바마 뽑아줬는데 왜 갑자기 또 뭐 근질근질 하느냐. 저런 태도 좋지 않다. 현재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리아에 대해서 너무 과한 불안감을 일으키지 말라. 백악관에서 이거 제일 먼저 봤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시장의 이슈를 저는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관련 좀 보시겠습니다. 레이선이라고요.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어트 방어체계 미사일을 전체 여기서 거의 90%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2.29%. 차트상으로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오늘 차익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 시리아의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2.29%씩이나 내릴 이유는 없겠죠. 다음에 록히드 마틴 보시죠. F 시리즈 있죠. F-15, 스텔스기 등등해서 전투기 만드는 회사 역시 1.64% 하락.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거의 항공기 그리고 우주 방어 체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기 회사 역시 2.31% 하락입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그리고 앞에서 시리아 공습 가능성이 막상 있다가 오늘 발표가 나니까 팔아버렸다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사실 요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국방비를 줄이려는 시도가 당연히 민주당과 오바마 측에서는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공화당은 그걸 왜 줄이느냐 싫어하겠죠. 여기에 대한 이 군수 관련주들의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되죠. 처음에 2011년도에 미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일시적으로 정부가 폐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재정절벽, 올해 시퀘스트레이션, 벌써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데, 전과는 다른 이유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케어.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의보 개혁안이었습니다. 저소득층한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 이거였는데, 이게 벌써 집권 2기에 2년차까지 접어들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15로 나누면 한 7까지 현재 와서 10이면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엔 안 물러선다. 내 자리를 걸고 이번에 밀어붙인다. 이게 좀 압박이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시한이 월수전은 10월 중순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11월 초에 파산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공화당의 데드라인은 10월 1일이라고 하고, 이런 게 좀 헷갈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학습 효과의 역습이란 건 뭐냐면요, 사실 주정부 폐쇄되고 신용등 강등당하고 그런 이제 케이스에서 거의 민주공화 양당이 벼랑 끝까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도 봤다시피 서로 죽자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진짜 끝까지 가더라도 상대편이 먼저 무릎을 꿇겠지. 이렇게 해서 너무 강심장이 돼버렸다는 게 악재. 네 번째, 당시 상황하고 좀 다른 게요, 부채 한도를 그때 줄였고,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의 부채 규모도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인데 성장이 동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더 줄인다는 데 좀 부담이 된다. 다섯 번째, 존 베이너 하원 의장, 여러 가지 부채 한도 협상에 있어서 항상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제는 노 웨이 아웃이다. 나도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당장 2년 뒤에 공화당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킹메이커가 되든 대선 후보에 나서든 이번에는 나도 진짜 결사항전을 다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상태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그럼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악재의 풍년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유출 가능성. 이거는 이제 오늘은 그래도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연준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앞에서 보신 미 부채 한도 축소 등등 여러 가지 딜레버리지 환경이 자꾸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클레이 캐피탈이 정리했습니다. 표 보시죠. 최근 이머징 마켓 자금 유출 우려와 각국 국채에 대한 내성과 안전도를 매겨놨는데요. 퍼스트 클래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1등급에 이스라엘, 폴란드, 칠레, 대한민국. 물론 앞에 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에 좀 우리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등급에 들어가 있다는 거. 2등급이 멕시코, 콜롬비아. 3등급이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요즘에 급사를 맞은 데도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물론 저 나라들 전부 다 우리하고 이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나라들입니다만은 그래도 1등급에 넣어놨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보실 거는요. 중동 지역 주가 지수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앞에서 보셨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선물 지수를 이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는 거의 이제 플러스권으로 뒤집었고요. 마감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보시면은 일본 강보합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도 역시 강보합에 위치하고 있고 대신에 많이 빠진 데가 인도 3%, 중국 H 시장 2.54%, 홍콩이 1.78%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사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증시 격언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번 시리아 사태는 단기성 악재로 생각보다 좀 짧을 것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선방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재정절벽 협상하고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단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돌발 악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00 중반대까지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시리아의 전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는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